자, 이제 해양으로 왔는데 해수의 성질입니다. 자, 해수의 성질. 우리 지난번에 기상 같은 경우에 공기의 성질, 기온과 습도를 말하잖아, 맞지? 대표적인 해수의 성질은 역시 온도, 수온을 말합니다. 그리고 염분. 자, 그러면 수온부터 볼게. 자, 수온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표층 수온의 분포. 자, 표층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쳐다봤을 때 저위도와 중위도와 고위도, 이렇게 위도별 분포를 말하는 거고, 자, 이거 말고 나중에 연직 수온 분포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표층 수온 분포. 여러분들 저위도와 고위도 중에 어디가 더 햇빛이 많이 도달합니까? 저위도였죠? 이게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었잖아, 맞지? 자, 이거 마찬가지지. 절대적으로 영향 주는 것이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지. 근데 부가적으로 현재 대륙의 분포. 예를 들어서 같은 위도인데 바다 한가운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대륙이 바로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왜냐면 자, 해양과 대륙 비열 같습니까? 다릅니까? 비열이 다르죠? 자, 대륙하고 해양하고 비열 누가 더 크죠? 해양이 더 컸지. 대륙이 비열이 작아서 쉽게 온도가 변할 수 있는 거였지? 자, 그리고 해류. 자, 해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열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 맞지? 그럼 열이 수송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이 해류의 종류에 따라서 난류인지 한류인지에 따라서 인접한 지역들의 온도가 달라진다. 그 말이지. 됐지? 자, 분포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그랬어.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간에 차이가 생기잖아, 맞지? 바로 위도별로 나란하게 그게 분포랍니다. 자, 봐봐. 고위도로 갈수록 도달하는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지.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거지. 됐나? 그래서 수온선의 분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를 합니다. 그 말은 고위도로 감에 따라서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으니까. 근데 자, 대체로 등온선 위도와 나란하다 그랬습니다. 위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수온이 내려가는 그런 분포를 띠고 있는 거지.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기 때문에. 자,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를 했고, 그래서 고위도로 감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자, 좀 봐야 될 것이 이렇게 대륙과 인접해 있는 지역들. 자, 이런 지역들은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위도선과 나란한 게 아니죠. 맞지? 거의 뭐 육지하고 지금 현재 나란하게 나타나고 있잖아. 맞지? 맞나? 이것들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륙. 현재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나 또는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대륙 주변부. 그러니까 대륙 주변 영역들은 실제로 해류라는 것은 뭐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애들도 있지만 대륙을 따라 이동하는 애들도 있어. 그래서 이 해안선과 나란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해류와 용승 또는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아마 1학기 때 엘니뇨에서 했을 건데 용승이 뭐냐면 뒤에 가서 할 거야. 용승은 심해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바닷물이 올라오는 걸 말해. 근데 여러분들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심해의 찬 해수가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용승이라고 한다. 용승. 자, 그러면 용승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거나 용승이 발생하게 되면 차가운 물이 올라올 거니까 주변 해수와 온도가 다르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직접 이동시키는 해류의 분포와 용승의 여부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자, 수온 변화의 폭. 자, 수온 변화의 폭은 자, 해양의 중심부하고 대륙 주변부하고 어디가 온도 변화가 심하게 나타날까? 대륙과 해양 중에 누가 더 온도 변화 심하죠? 대륙이었죠? 그러면 당연히 대륙 주변부가 온도가 쉽게 확확 변하는 대륙 옆이 같은 바다라 하더라도 좀 더 쉽게 변할 수가 있겠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은 비열이 크기 때문이고 대륙이 비열이 작기 때문이지. 자, 중요한 연직 수온 분포. 자, 이걸 할 겁니다. 자, 영향 요인은 첫 번째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자, 그리고 바람. 이 두 가지. 자, 분포.
여러분들 요거 한번 그릴게. 자, 가로축은 수온, 세로축은 깊이. 자, 잠깐만. 여기를 지금 세 개 층으로 나눌 거거든? 세 개 층으로 나누고 오른쪽에다가 내용을 정리할 거야. 그래서 한 층마다 한 두세 줄씩을 쓸 거야. 그걸 고려하셔가지고 이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원래 봐봐. 아직 하지 마봐. 자, 지금 햇빛이, 여기 이게 세로쪽이 깊이니까 여기는 해수면이 되겠지? 위에서 햇빛이 들어올 거야. 여러분들 과거 뭐 어떤 영상을 봤을 건데, 바다 깊은 곳 가면 밝아, 어두워? 어두워. 그 말은 깊은 곳까지 빛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갑니다. 됐지? 자, 그러면 원래 이런 겁니다. 자, 봐봐. 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가는 양이 결과적으로 흡수되는 양이 줄어들겠지? 그 온도가 쭉 떨어지는 게 맞지?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뭐가 생기고 있지? 바람이 불고 있지? 맞나? 바람이 불면서 표층에 있는 이 바닷물들이 바람에서 움직이면서 섞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깊이가 깊어지면 온도가 쭉 떨어지는 게 맞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됐나? 기본 온도가 똑같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뒤섞이는 혼합이 생길 거니까. 됐나? 그러면 바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바다 깊은 곳까지 섞게 만들진 않잖아. 맞지? 그러면 어느 정도 깊이가 되게 되면 다시 수온은 뚝 떨어지게 돼 있는 거지. 그리고 무한정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면 아예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 여름이든, 자, 여름에 햇빛이 강해, 겨울에 햇빛이 강해? 여름에 강하죠? 여름에 햇빛이 강하더라도 여기까지는 깊이가 도달하지 않아.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럼 여기는 온도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아예 빛이 안 오니까 안 변하겠지. 일정 상태 유지하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개 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위를 혼합층, 중간을 수온 약층, 세 번째를 심해층이랍니다. 자, 이들의 명칭에서 그 뜻이 다 있는 거야. 특징이 다 나타나는 거야. 자, 혼합층은 뭐 했기 때문이야? 혼합되었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자, 그리고 제일 위쪽이다 보니까 햇빛을 가장 많이 받겠지? 맞나?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다. 그 말은 가장 온도가 높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표층이라서 가장 온도가 수온이 높게 나타납니다. 연직적인 구조 내에서. 자, 그리고 바람에 의한 혼합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깊이가 다르더라도 고루고루 섞었기 때문에 모두 다 온도가 어떻다고? 다 똑같게 나온다고. 그래서 수온이 다른 층보다 높은 상태에서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자,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바람 세기가 셀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지겠죠. 자,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일어날 거니까 풍속과 바람의 세기와 혼합층의 두께. 자, 혼자만 쓰겠습니다. 혼합층의 두께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는 거지.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에 의해서, 바람 세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문제상에서 어떤 그럴듯한 말을 막 제시하면서 오답을 제시해.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이 결정합니다. 됐지? 자, 두 번째 수온 약층. 자, 여기서 약자가 뭐냐면 띨 약자야. 이 약자는 띨 약자입니다. 수온 약층 특징이 지금 봐봐. 자, 위에 혼합층과 심해층은 깊이에 따라서 수온 변화 없잖아. 맞지? 이 수온 약층에서만 수온이 변하고 있지. 수온이 급변하는 층입니다. 자, 약자가 아까 띨 약자라고 그랬어. 우리가 도약한다 말 쓰잖아. 맞지? 도약. 그러면 수온이 도약한다. 수온이 뛴다. 수온이 급변한다. 그 말이지. 됩니까? 자,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잠깐만, 하나 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온 약층만 말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밀도가 급변하면 밀도 약층이라 그래. 어쨌든 약자가 붙었단 말은 도약한다, 뛴다, 급변한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빨간색과 초록색 점을 본다면 두 개 온도, 누가 더 온도 높습니까? 수온이 높지? 빨간색 더 높죠? 자, 수온이 높으면 가벼울까, 무거울까? 수온이 높으면 가벼워, 무거워? 가볍지? 가벼운 게 위에 있고 차가워서 무거운 게 밑에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는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위에 가벼운 놈이 있고 밑에 무거운 놈이 있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정하지. 안정한 게 이놈의 특징입니다. 위에는 수온이 높아서 밀도가 작은 거고 아래는 차가워서 밀도가 큰 거고. 그래서 안정하다. 대기의 안정, 이거 해수에서의 안정 다 같은 말이죠. 안정하다 말은 가만히 있다 그 말이잖아. 반대가 뭐였지? 불안정,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이걸 말하잖아. 됐지?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안정한 것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봐봐. 결과적으로 얘는 가만, 일정한 층을 이루면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혼합층과 밑에 있는 심해층이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만나게 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이 둘이 만나야 물질을 서로 바꿀 수도 있겠지. 잠깐만. 혼합층과 심해층이 만나야 물질을 서로 바꿀 수도 있겠죠? 섞이면서. 맞나? 그리고 혼합층하고 심해층 누가 온도 높아? 혼합층 온도 높죠? 그럼 두 개가 만나야 열도 전달할 수 있을 거잖아, 맞지? 이런 걸 다 차단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물질과 열,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역할이죠. 자, 심해층은 말 그대로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데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포상으로 내가 한 점 적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자, 얘들이 어디서 오냐면 나중에 심층순환인 걸 배우겠지만 고위도에 있는 고위도 또는 극부근 또는 한대지방, 거기 있는 차가운 표층수가 가라앉아서 공급되는 겁니다. 고위도에 있는 표층에 있는 물들이 침강에서 가라앉아서 공급된 것이다. 끊임없이 가라앉으면서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도를 우리가 극부근 해역 또는 한대 해역, 한대지방 기억나죠?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수온이 가장 낮죠? 자, 참고로 0에서 한 4도씨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깊이가 깊어지더라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거 설명 조금 하도록 할게. 자, 위도별 수온의 연직 분포. 원래 앞 시간에 우리가 수온의 연직 분포를 좀 배웠잖아, 맞지? 그래서 왼쪽 그래프, 특히 이 중위도 그래프 형태를 쭉 그렸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근데 저위도와 고위도, 현재 위도마다 이 차이가 좀 있는데, 참고로 지금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실제로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 60도 N에서 60도 S까지 이거 위도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현재 단면을 잘랐을 때 수온 분포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하나만 적어 놓을게.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층상 구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지. 원래 층상 구조 제일 위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고위도는 구분이 안 되고 있잖아, 맞지? 자, 생각해봐. 자, 제일 밑에 봐봐. 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 저위도든 고위도든 깊은 곳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온도차가 생길 수가 없지. 그래서 심해층은 고, 중, 저 다 모두 다 비슷한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밑에 무슨 층이라고? 심해층. 그러면 고위도 같은 경우에 심해층의 온도를 쭉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고위도는 심해층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 좀 안 맞지? 심해층이란 말은 원래 깊은 걸 말하는데 고위도 표층까지 심해층이란 말하는 건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고위도는 제일 위에 있는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됐나? 그러면 왜 수온이 똑같게 나오냐? 자, 생각해봐. 자, 고위도야. 여기 대기 공기 온도가 아주 낮아. 예를 들어서 영하 30도로 할게. 이 공기들의 온도가 대기 온도가 영하 30도야. 그러면 이 해수면에 있는 차가운 공기와 닿아 있는 표층의 해수들은 냉각이 이루어지겠지? 네. 자, 바닷물이 냉각되면 가벼워져, 무거워져? 무거워져. 무거워지면 뭐합니까?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가벼운 애들, 밑에 있던 애들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또 올라가 또 냉각되겠지? 네. 또 내려오겠지. 계속 이 과정이 위아래 섞이는 것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 거지. 됐나? 자, 그걸 여기에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고위도에 표층 해수가 차가운 대기에 의해서 냉각이 된다. 냉각이 되면 밀도가 증가되게 되는 거지. 증가되면 침강, 아래로 내려오게 될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던 애들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애들이 위로 올라가겠지? 근데 이 과정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맞지?
반복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 겁니다. 요 고위도 온도가 일정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 자료 한번 해석해 볼게. 자, 이겁니다. 자, 먼저 저위도. 원래 제일 위에 혼합층이 있고 지금 혼합층이 끝. 자, 그 뒤에 일단 이 노란색 아래쪽은 온도가 수온이 급변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수온이 거의 표층분의 일정이 나타나는 지금 혼합층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이거는 혼합층이 끝이 되겠지? 쭉 내려왔을 때 혼합층이 끝. 그러면 그대로 갔을 때 저위도, 적도가 가장 위도가 작은 지점이 될 거잖아, 맞지? 그래서 저위도는 물론 적도 양쪽에 또 저위도라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적도라 생각을 할게. 그러면 적도는 우리 지구에서 한 곳밖에 없잖아, 맞지? 자, 그러면 지금 한 곳. 지금 적도 혼합층 끝을 지금 지점 잡은 겁니다. 자, 근데 자, 똑같아. 자, 이제 중위도. 자, 중위도에서의 혼합층이 끝. 쭉 갔습니다. 자, 중위도는 북반구에도 중위도, 남반구에도 중위도가 있는 거지? 그러면 남북으로 양쪽에 두 개 지점이 있겠지. 됐나? 자, 그리고 고위도. 잠깐. 고위도에는 혼합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깊이가 제로겠죠? 없으니까 깊이가 제로겠지? 그래서 그리고 고위도는 북반구, 남반구 역시 또 같은 곳에 있겠지. 그래서 북반구, 남반구 표면 부근에. 됐나요? 지금 이 점 찍은 것은 뭐냐면 각 위도별로 혼합층 끝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 선을 그대로 이어게 되면 전체가 바로 혼합층의 끝, 혼합층과 수온약층의 경계선이 되는 거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선을 그은 거야. W 형태로. 됐나? 자, 그리고 수온약층도 한번 볼게. 자, 수온약층. 자, 저위도의 수온약층이 끝. 여기죠? 자, 저위도, 적도 한 곳이지? 자, 그리고 중위도. 중위도의 혼합층이 끝. 그대로 오게 되면 북반구 하나, 남반구 하나, 두 개가 되겠지? 자, 다시 고위도에는 혼합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깊이가 얼마? 0. 제로 되겠죠? 역시 표면 부근에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는 거지. 됐나? 그러면 이거 역시 그대로 이으면 어쨌든 순차적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으면 되겠지. 역시 W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연직으로 잘랐을 때 혼합층과 수온약층, 심해층이 이런 식으로 분포한다. 그 말이지. 됐나? 자, 혼합층의 두께는 누가 결정한다? 바람의 세기였죠? 그래서 이 자료를 줘놓고 묻는 거야. 저위도와 중위도 중에 어디가 더 바람이 강한지. 어디입니까? 중위도가 더 강하죠? 혼합 두께 두꺼우니까. 됐나? 되겠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자, 염분을 할 건데, 이거 염유라거든? 자, 바닷물에 녹아있는 애들 쭉 표현한 거야. 자, 가장 많은 것이 NaCl 염화나트륨.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염화칼슘이나 여러 쭉 많은데, 자, 정리해볼게. 두 번째로 해수의 성질, 수온 다음에 염분. 자, 염분이라는 것은 물 속에 녹아있는, 염류가 녹아있는 정도로 표현하거든? 그러면 염류가 뭐냐? 염류라는 것은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을 총칭해서 염류라 그래.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 다 모두 합쳐가지고 우리가 염류라 부르는 거지. 자, 그러면 염분. 우리가 쓸 건 염분인데, 염분이라는 것은 녹아있는 정도야. 해수가 녹아있는 정도인데 그 기준이 있겠지? 기준이 뭐냐면 해수, 바닷물 1kg 가져왔을 때 그 속에 염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염류의 양을 g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 이 말이야. 자, 해수란 것은 물만 표현한 게 아니라 해수 짠물이잖아, 맞지? 그 말은 이거는 물 더하기 염류죠. 두 개를 합쳐서 1kg을 본 거지? 맞나? 그러면 g이라고 그랬어. 1kg은 몇 그램? 1000g. 두 개 합쳐가지고 1000g인데 1000인데 그 중에 염류가 몇 g인지 그 말은 1000 중에 얼마 포함되어 있는지 이 말이지. 자, 원래 우리가 100 중에 포함된 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퍼센트로 표현하지. 근데 얘는 센트가 아니라 퍼 밀이 되는 거지. 원래 1cm가 100분의 1m, 자, 100분의 1m잖아? 1mm가 1000분의 1m잖아? 그 현존염류 접두사입니다. 올라대. 자, 갈게. 자, 그래서 염류 표현하고 있는 건데, 원래 그래서 염분식은 총량인 해수분해. 내가 그 양을 확인하고자 하는 염류
곱하기 1000으로 표현합니다. 1000. 곱하기 100을 했다면 퍼센트가 되겠지만 곱하기 1000을 한 거니까 퍼 밀이라 표현하는 거지. 땡땡이 아니라 여기다 하나 더 붙인 거지. 이걸 퍼 밀이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육 과정에서는 퍼 밀보다는 PSU 이걸 씁니다. 같은 단위지만 퍼 밀이 아니라 PSU를 씁니다. 자, 여기 원래 Practical Salinity Unit에서 말 그대로야. 실용 염분 단위라 그래. 그래서 PSU 이 단위를 씁니다. 단위는.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일단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해수라는 것은 아까 물 더하기 염류였죠? 염류 그대로 있을 거야. 자, 이건데 왜 이렇게 분리했었냐면 실제 바닷물에서 해수에서 물과 염류 중에 누가 더 이동하는 양이 많을까? 누가 더 왔다 갔다 할까? 물입니다. 자, 봐봐. 우리 소금 얻을 때 어떻게 하죠? 염전에서. 물을 증발시켜요. 그렇지. 물을 흔적면 가둬놓은 다음에 증발시켜서 결과 소금 얻잖아, 맞지? 그러면 증발해서 날아가는 건 뭐다? 물이다. 물만 빠져나오는 거지. 소금은 염류들은 그대로 남는다 그 말이잖아. 그리고 반대로 물이 들어가는 거. 대표적인 강수가 있겠죠? 빗물 짭니까 안 짭니까? 안 짜지. 실제로는 물질 조금 녹아있어. 녹아있지만 바닷물에 비해서는 월등히 거의 안 녹아있죠. 그러면 그냥 물을 넣어주는 거 똑같잖아. 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물이 이동하는 것이다. 자, 이동하는 것은 물이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준호야. 자, 이게 물이 유출되고 유입되고 물이 나가고 들어가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바닷물에서 물이 빠져나간다 볼게. 자, 분모가 작아지겠죠? 자, 물이 빠져나가면 분모가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가 어떻게 되죠? 염분은 증가하는 거지. 맞지? 하나 더. 물이 반대로 증가하면 분모가 커지는 거지. 그럼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죠?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 뭐 있을까? 아까 물이 빠져나가는 것, 아까 얘기했잖아. 증발. 저 또 뭐 있냐면 결빙도 있습니다. 결빙. 어는 걸 말해요. 잠깐만. 이거 한번 하고 올게. 쓸래? 결빙. 자, 이게 바닷물이라 칠게. 예를 들어서 바다가 있으면 바닷물 이만큼이 얼 거야. 이 바닷물이 얼 때 이 속에는 염류가 들어있겠죠? 근데 얼 때 염류가 같이 얼지 않습니다. 물입자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고체를 만들 거잖아, 맞지?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있는 애들을 밀어내버려.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 얼어있는 빙하를 뜯어가지고 내가 맛을 본다면 짠맛이 조금 날 수는 있겠지. 그래서 거의 안 짭니다. 거의 물만 얼어붙어 있는 상태야. 이런 게 여러분 많이 봤던 게 더위사냥 아니면 여러 아이스크림 있잖아, 맞지? 아이스크림 입자보게 되면 특히 수분이 많은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더위사냥 커피 들어있잖아, 맞지? 걔 보면 쪽쪽 빨아버리면 안에 있는 커피액만 막 빠져나오지. 네. 그래서 남아서 얼음 조각만, 얼음 알갱이만 쫙 허옇게 남잖아. 네. 그 말은 같이 안 얼었다 그 말이지. 하나만 더 얘기하면 더위사냥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진한 액이 남아있지. 네. 입자들이 물입자들이 같이 안 얼었다 그 말이야. 그리고 만약 이게 물이었다면 땡땡하게 하나의 한 덩어리가 되지. 근데 물입자끼리 붙어가지고 한 덩어리 되고 싶은데 뭐 커피나 설탕 이런 입자들 때문에 방해받아서 얼음 덩어리가 서로 같이 붙지 못하는 거지. 이게 작은 얼음 알갱이로 되어 있는 거잖아. 되겠나? 자, 다시 갑니다. 결빙 봐봐. 그럼 이 말이야. 자, 여기 봐봐. 여기에 바닷물이 있는데 일부가 얼 거야. 일부 얼 거야. 그러면서 염류를 내뱉어내는 거지. 그러면 이놈이 물이 뭐로 바뀐 거죠? 얼음으로 바뀌었지. 더 이상 물이 아니지. 네. 그럼 총량에서 물이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든 거야? 늘어난 거야? 줄어든 거지. 염류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진해지는 겁니다. 되겠나? 자, 그리고 자, 이제 반대입니다. 증발 반대. 뭐? 강수. 자, 결빙 반대가 해빙. 빙하들이 녹는 것. 자, 또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하천수. 담수의 유입. 자, 강물 안 짜잖아, 맞지? 네.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거지? 네. 자,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하수들. 지하수가 흐를까 안 흐를까? 흐릅니다. 흘러갑니다. 자, 스며든 다음에 지하수 역시 흘러서 좀 더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바다 해안가에 보게 되면 이 지하수들이 이제 올라오는 곳들이 있어. 뭐 제주도에 그런 곳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담수, 이거는
하천수와 지하수 등이다. 얘들 역시 바다로 흘러간다. 자, 일단 전 세계 평균 염분은 약 35 정도입니다. 그 말은 평균적으로 1kg의 바닷물을 가져왔을 때 증발시키면 그 속에 약 35g의 현재 염류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지. 자, 세 번째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뭐냐면 염분은 다 다릅니다. 장소에 따라. 왜냐하면 장소에 따라서 증발되는 정도, 강수, 비가 내리는 정도 또는 눈이 내리는 정도 또는 어는 정도, 녹는 정도 다 다르지. 다르기 때문에 각 바다마다 염분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녹아있는 물질들의 비는 다 똑같습니다. 비는. 이걸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해요. 염분은 다르지만 녹아있는 애들, 뭐 염화나트륨과 염화칼슘과 이들의 비율은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바로 해수의 순환 때문입니다. 해수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섞이기 때문에 고루고루 섞어놨기 때문에 그 비율이 같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염류들의 비는 일정한데 물이 많이 들어오고 물이 많이 빠지는 곳, 이에 따라서 염분이 다를 뿐이지 이들의 비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로 한번 들어볼게. 자, 예로 라지 ABC 해역 바다와 자, 염분과 그 전체적인 염분 그리고 스몰 a와 스몰 b라는 염류 이들의 비 예를 들어 이렇게 쭉 나타나 있습니다. 이랬을 때 빈칸을 채울 수가 있겠죠. 잠깐만 이런 거지. 예를 들어 우리 커피 믹스가 있어. 커피 믹스에 예를 들어서 커피와 설탕과 우유가 들어있다 칠게. 이들의 비가 다 1대 1대 1로 있어. 됐지? 자, 그러면 내가 물을 조금 넣으면 아주 진한 커피가 되겠지? 근데 그들의 비율이 바뀝니까? 그대로 1대 1대 1이지? 자, 내가 물을 많이 넣으면 현재 멀건 한조 보면 예를 들어 연한 맛이 나겠지? 그렇지만 역시 1대 1대 1로 비율은 변하지 않는 거지. 자, 여기서 볼게. 자, 염분을 보게 되면 일단 A와 B의 염분 B. 이거 전체적인 비율이잖아, 맞지? 자, 30과 20이가 어때? 3대 2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도 이 3대 1을 다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스몰 a 같은 경우에 A 해역에서 9라면 B는 얼마다? 얼마?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염류 A만 보게 되면 9, 6, 3이야. 그 말은 3대 2대 1이 되겠지? 3이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의 염분은 얼마입니까? 10. 3대 2대 1이니까 10이 되겠지? 됐나? 자, 그러면 이들의 비율이 3대 2대 1이다. 결정됐습니다. 근데 B가, 자, 라지 B 해역의 스몰 B 염류가 10이야. 요게 2란 말이잖아. 맞지? 5가 2개짜리니까 위에는 얼마입니까? A 해역에는? A 해역은 15. C 해역은 5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한번 풀어보게 되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표층 염분의 분포. 자, 이거는 그림 자료 쭉 한번 보고 뒤에 한번 적도록 할게. 자, 봐봐. 자, 원래 표층의 염분은 실제로 변화가 심한 것은 표층 부근입니다. 왜냐하면 증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강수나 하천수가 유입되는 곳이 거의 표층 부근이잖아. 자, 그래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실제로 비례합니다. 자, 증발이 많이 일어날수록 염분은 높아지죠. 자, 비가 많이 내리면 오히려 염분은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증발에 비례하고 강수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반대 경향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강수량에는 또 비례하겠지. 됐나? 자, 그래서 증발량이 비례하고 마이너스 강수량에도 비례하고. 그러면 이 식은 증발량 플러스 마이너스 강수량 이거와 똑같은 거지. 염분에 비례하는 증발량, 염분에 비례하는 마이너스 강수량. 이 두 개를 합친 것. 그래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은 염분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 자료가 나와 있을 건데 참고로 강수가 많은 곳은 구름이 많은 곳이죠.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상승기류야, 하강기류야? 상승기류. 상승기류는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야? 저기압. 그래서 적도와 60도 부근에는 저기압으로서 저압대로서 구름이 많고 강수가 많겠지. 그 염분이 낮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자, 30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열대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 여기 이 고기압들은 있던 구름도 하강기류가 만들어지는 곳으로서 있던 구름도 없어져. 그러니까 맑은 날이 많지. 구름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증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도 부근에는 증발이 많다는 것. 됐지? 자, 이 두 개 그래프. 자, 왼쪽은 위도에 따른 염분을 나타낸 거고, 그리고 오른쪽은 자, E-P에 있는 E가 증발량, P가 강수량이야. 그러니까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지? 아까 두 개가 비례관계라고 그랬잖아? 그 두 개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거지. 됐나? 맞지?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정리할게. 자, 내용 이제 정리갑니다. 아까 염분의 분포, 표층 염분의 분포를 이야기했었는데 첫 번째 특징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특징 두 가지. 위도 30도 부근에서 특히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맞지? 왜냐하면 아열대, 고압대로서 증발량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강수보다. 자, 그래서 증발량은 많고 강수량은 적은 곳이기 때문에 현재 위도 30도 부근에서 염분이 크게 나타난다. 자, 두 번째로 자, 극부근의 해역, 염분. 극부근은 염분이 낮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극부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압대잖아, 맞지? 맑은 날씨가 많을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극부근은 온도가 너무 더 낮아. 기온이 너무 더 낮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증발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증발량이 월등히 낮기 때문에 오히려 염분이 낮게 나타난다. 증발 많이 해야 염분이 높은데. 자, 그래서 극부근은 고기압을 띠고 있지만 현재 온도가 너무 더 현저히 낮기 때문에 증발 잘 못해서 염분이 낮게 나타난다. 자, 그런데 북극과 남극이 또 차이가 납니다. 북극과 남극이. 염분이 어디가 높을까? 북극, 남극? 남극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북반구와 남반구 중에 대륙이 어디가 더 많이 분포하죠? 대륙의 분포를 보게 되면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대륙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륙으로부터 북극 해역과 남극 해역 여기에 공급되는 육지의 담수가 더 많다는 거지. 그래서 북극 주변에 담수엽이 많기 때문에 맹물을 많이 넣어줄 거니까 염분이 낮게 되는 거지. 자, 또 하나 또 뭐냐면 남극 주변에는 아주 빠르게 흐르고 있는 남극 순환류라는 해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개울을 건널 건데 물 흐름이 강하면 건너기 쉬워 어려워? 어려운 거지. 그것처럼 이 순환류라는 해류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물과 바깥에 있는 물이 서로 혼합되지. 교환되지 잘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차단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 거지. 자, 세 번째로 밀도. 자, 밀도는 밀집되어 있는 정도. 같은 부피라면 누가 더 질량이 큰지. 자, 영향요인은 수온과 염분과 압력입니다. 앞에 우리가 수온과 염분을 배웠잖아, 맞지? 압력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언급을 하겠지만 현재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근데 밀도는 여러분들 차가운 물이 무거워, 따뜻한 물이 무거워? 차가운 물이. 그냥 물이 무겁습니까? 소금물이 무겁습니까? 소금물이. 맞지? 그 말은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그리고 압력은 밀도는 밀집되어 있는 정도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압력을 가하면 더 모여서 밀도 커지겠지? 그래서 압력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증가되는. 그런데 해수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수온이에요. 자, 압력은 다루지 않는다고 했는데 깊이가 깊어지면 이건 압력 무조건 커지는 거잖아, 맞지? 이 요인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수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그러면 밀도의 분포. 자, 이거는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확인할게. 자, 위도별 분포. 자, 가장 큰 요인이 수온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적도 부근 저위도 수온이 높고 고위도로 가면 따라 수온이 떨어질 거잖아, 맞지? 근데 수온과 밀도는 무슨 관계지? 수온과 밀도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래서 수온이 높은 곳은 밀도가 낮고 수온이 낮은 곳은 밀도가 크고. 됐나? 근데 여기 북극 부근은 또 해당이 안 되지. 왜냐하면 북극 부근은 특히 염분이 어떻다 그랬죠? 북극 부근은 염분이 낮다 그랬지? 주변 현재 보면 북반구에 있는 대륙에서 대륙으로부터 담수유입이 많다 그랬잖아.
그래서 남극 부근은 염분이 높지만 북극 부근은 염분이 낮다고 그랬습니다. 수온이 낮기도 낮지만 염분이 아주 낮아서 현재 보면 밀도가 다시 커지진 않는다는 거지. 되겠나? 원래 수온 낮으면 밀도 커져야 되는데 염분이 낮아서 주변 바닷물보다 염분이 낮아서 오히려 밀도가 작아지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담수기입 때문에 그러겠다. 두 번째로 연직 분포. 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밀도의 분포. 자, 수온이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온 분포. 자, 수온이 높은 혼합층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가장 낮고, 그리고 깊은 곳, 수온이 낮은 깊은 곳 같은 경우에 밀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수온과 밀도가 반비례 관계인 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분보다는 주로 수온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수온, 염분도. 자, 밀도의 마지막 내용인데, TS도. 실제로 이 자료가 여러분들 문제에 잘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자료가 나와. 지금 이 그래프 있잖아, 맞지? 이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 몇 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TS도는 수온, 염분도. 자, 아까 T는 템퍼러처, S는 솔리너트 되겠지? 그대로 T와 S, 수온과 염분 나타낸 겁니다. 세로축이 수온이고 가로축이 염분인데, 여러분들, 밀도가 커지려면 수온은 낮아져야 되고, 염분은 높아져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방향 합치게 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는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등 밀도선이라고 나와 있어. 이게 뭐냐면 같을 등자예요. 밀도가 같은 곳을 연결한 거예요. 수온과 염분이 다르더라도 밀도 같은 거지. 그런데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등 밀도선이 이 값들이 계속 커지는 거지. 됐나? 자, 그래서 밀도 값이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 값은 증가합니다.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된 물의 밀도 원래 1이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 가로 세로 높이 1cm씩 모아놨을 때 1g이다 그 말이야. 근데 소금물이 더 무겁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다 1.027, 1.028, 1.029, 1보다 더 큰 값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됐나?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나 더. 자, 여기 1.027 중에 수온과 염분은 다르지만 두 개 지점, A와 B 두 개 지점이 있어. A와 B 둘 다 각각 100g씩 만약 내가 혼합을 한다면, 같은 질량을 혼합을 한다면 밀도가 변할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어떻게 될까? 자, A와 B를 섞었어. 그러면 A와 B를 섞었을 때, 자, 수온을 봐. 양이 똑같기 때문에 수온값은 똑같이, 자, 반반 되겠죠. 염분도 딱 중간값, 평균치가 되겠지? 그래서 A와 B를 합쳤을 때 수온도 중간값, 염분도 중간값이 될 거야. 두 개 같은 양이니까. 됐나? 봐봐. 그대로 수온과 지금 염분 딱 중간값은 딱 가운데 이 사이를 말하는 것이. 맞나? 자, 그랬더니 오히려 1.027보다 아래쪽입니까? 위쪽입니까? 아래쪽이죠? 그 말은 1.027보다 염분, 자, 밀도가 커졌다 그 말이지. 밀도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 물을 섞었을 때 원래 물입자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거지. 그 사이 염료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오히려 전체 부피는 줄어듭니다. 질량은 그대로지만. 그래서 밀도가 증가되는 거야. 과거에 여러 번 물었습니다. 두 개를 합치면 오히려 밀도는 증가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적어놓자. 자, 이제 마지막 해수의 용존 기체. 자, 용존 기체는 용해돼서 존재하는 기체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기체들을 할 게 아니라 대표적인 이산화탄소와 산소, CO2와 O2만 할 거야. 자, 근데 기체가 녹아 들어가는데 이 용해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수온과 염분, 압력입니다. 참고로 자, 소금 같은 경우는 고체들은 수온이 높을수록 따뜻한 물에 잘 녹잖아, 맞지? 근데 기체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튀어나와 버려. 그래서 수온이 낮을수록 오히려 기체들은 잘 녹습니다. 여러분 탄산음료 끓여봤습니까? 안 끓여봤지? 탄산음료 가열하게 되면 막 기체 자, 100도씨가 되지 않더라도 막 기체들이 빠져나와. 잘 못 녹아있다 그 말이지. 자, 그리고 염분.
염분도 낮아야지만이 잘 녹아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염분이 높단 말은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물입자 사이에 빈 공간을 많이 채우고 있는 거지. 근데 염분이 낮으면 물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좀 더 빈자리가 많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기체가 쉽게 녹아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그리고 압력은 밀어 넣을 거니까 압력은 높아야지. 그랬을 때 기체 용해도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역시 수온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있을 건데, 자, 이 그래프에 바로 여러분들 이 그래프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근데 좀 봐야 될 것이 아래쪽에는 44, 46, 48, 50, 52 돼 있으면서 이산화탄소의 단위가 나와 있고, 위에는 1, 2, 3, 4 돼 있으면 용존산소량 산소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자, 원래 이산화탄소 44, 46 이거 원래 저 멀리 있던 값이지? 맞나? 같이 1, 2, 3, 4, 5, 6, 7, 8 쭉 해가지고 44, 45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런데 너무도 떨어져 있으니까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잘라와가지고 같이 겹친 다음에 밑에 수치를 써준 거지. 됐나? 자, 근데 공기 중에 산소는 약 21%야. 두 번째로 많잖아. 맞지? 참고로 이산화탄소는 네 번째입니다. 0.03%야. 절대적으로 누가 더 많은 거야? 대기 중에 산소가 많지? 그런데 누가 더 많이 녹아 있습니까?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얘가 잘 녹는다 그 말이지. 산소에 비해서. 됐나? 자, 그러면 표층 부분부터 볼게. 일단 깊이에 따라서 변화 경향을 볼 건데, 표층에 보게 되면 산소 많이 있습니까? 표층에 산소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 왜 그러냐면 당장에 대기에 산소가 풍부하잖아. 그러면 대기에 있던 산소가 녹아 들어가겠지? 그래서 대기로부터 이 산소가 공급되는 거야.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용해돼서 녹아서 들어가는 경우. 여러분 바다에 주로 광합성하는 많이 하는 친구들이 누구지? 식물성 플랑크톤. 자, 광합성은 빛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깊이가 깊어지면 햇빛이 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래서 햇빛이 풍부한 표층 부분에서 주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근데 광합성이라는 것은 산소를 뭐 하는 거야? 만들어내는 거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자,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가 풍부하니까 많이 녹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광합성의 과정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O2를 생성할 거니까, 그래서 물속에서 많아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O2는 많고 CO2는 적은 상태다. 자, 그러면 깊이가 깊어지면 여러분들 표층 말고 이 중간층에 생물들 살까 안 살까? 삽니다. 다 생물 살겠지? 걔들도 호흡을 해야 하네? 다 해. 그 말은 산소를 소모한다 그 말이지. 산소를 소모하고 CO2를 만들어내겠지. 그래서 깊이가 깊어지더라도 생물들이 살기 때문에 이들의 호흡에 의해서, 그리고 이들이 죽겠지. 자, 이런 생명체가, 유기체가 죽게 되면 이들이 분해되는 과정, 분해될 때 산소를 사용합니다. 산소를 사용하고, 그리고 CO2를 역시 생성을 해. 썩는다 그 말이지. 썩을 때,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때, 유기물이 분해될 때 O2를 소모하고 역시 산소를, 자,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호흡이든 아니면 이들이 썩어서 분해되는 과정이든.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산소를 소모해버리니까 산소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리고 CO2는 점점 늘어나는 거지. 됐나? 자, 제일 마지막 심해층.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들 심해층. 자, 심해층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할 때 고위도에 있는, 극부근에 있는 또는 한대지방 해역의 해수, 표층 해수가 가라앉아서 공급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고위도 표층수가 공급된 거예요. 심해층은. 그런데 표층에는 산소가 많아 적어? 많아. 그럼 산소가 풍부한 물이 공급되다 그 말이지? 그래서 산소가 풍부할 거니까 이 물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산소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자, 그림을 조금만 좀 수정할게. 여러분들 지금 산소가 이리 나와 있는데, 물론 서서히 산소가 증가된 거 보이긴 보이지만 어떤 자료는 이렇게 나옵니다. 쭉 줄었다가 갑자기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도 있어. 이게 훨씬 더 이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거지? 산소가 더 많이 늘었다 그 말이죠. 됐나?
이 표시도 좀 해놓자.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산소가 풍부하니까.